손현호 팀장이 오늘 제시하신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 한 문장의 키워드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자, 손현호 팀장은 오늘 투심 속 악재는 없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투심 속 악재는 없다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뒤에는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뭔가 공연장이 즐겁게 펼쳐지는 모습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투심 속 악재는 없다. 참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떤 의도로 주신 거죠? 네, 확실하게 배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엔터 관련 말씀을 드릴 것이라는 게 너무 저명하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엔터 관련했을 때는 저번 주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에 말씀을 드릴 때는 쌍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도 엔터를 못 보신 분들은 이제 거래 대금이 실리기 시작했으니까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 역시도 반도체랑 제약바이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물론 전력 설비도 좋아하고요.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이쪽이 2024년 하반기에 당연히 가장 큰 성장 섹터가 될 것이라는 것은 저는 의심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하루에 3에서 5% 발생한다고 한다면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제주반도체,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최고가를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 제주반도체나 엑시콘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종목들이 3에서 5% 움직인다고 한다면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20%, 25% 거의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정말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반도체를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를 보면서 이 포모 현상에 추격 매수를 하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차라리 엔터주나 좀 대안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기고 효과는 선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잘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2023년도, 2022년 대비해서 선방하는 실적을 보여줄 것이지만 2021년부터 이제 2022년에 보여줄 실적이 너무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2023년에 보여줄 실적은 2020년 대비해서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엔터 관련 종목들이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예를 들어서 한 이틀, 3일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하방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말씀 사실 저번 주 화요일에 말씀드렸고 그 모습이 적중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반도체가 득세를 하고 있지만 엔터 관련 종목들은 저평가 무기, 그다음에 이런 악재 선반영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매수가 더더욱더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저는 오늘 눌림목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대금도 실려 있고 이동평균선에서 살짝 위에 갭이 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하고 있고 눌림목 공략을 한다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엔터가 아닐까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엔터주 지금 급등하고 있고 에너지를 발사하고 있는 그런 업종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좀 눌려 있고 앞으로 갈 타이밍에 올 수 있는 엔터주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신데 자, 그렇다면은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 어쨌든 최근에 엔터주들 흐름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좀 내려와 있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거 보세요? 네, 확실히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하이브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쵸. 이런 거죠. 이 엔터가 저평가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호재가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것은 투자자라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지해주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해봐야 된다. 이런 인사이트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음악의 창작, 그다음에 음원 등 유통, 이제 아티스트 메이저 헌터를 영위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더 이상 단순 엔터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어제 나온 뉴스인데 세계 최대 음악 유통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유니버설 뮤직그룹의 글로벌 음반 음원 유통을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하이브나 다른 엔터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자신들이 만든 음원 유통을 하거든요. 근데 든든한 기업들과 독점 유통을 한다고 한다면 이 기업의 음원 유통 수익이 안전하게 전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하이브 하면 뉴진스랑 르세라핌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여성 5인조 그룹이 있습니다. 아일리시라고 하는데요. 음원 발매 이틀 만에 20만 장 가까이 판매액을 올리면서 슈퍼 루키다 이런 입증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역시 뉴진스가 5월 24일에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5월 24일 국내 컴백뿐만 아니라 6월 달에는 일본 데뷔를 하고 있고요. 타이틀곡의 제목이 뭐 하우스 윗 버블검이고 과거 이제 뉴진스의 풍을 본다고 한다면 좀 은은한 시티팝 관련으로 보고 있고 국내 공연 및 팬미팅까지도 진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정적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씀드린 게 별이 되어라라는 2 게임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게임인데 이제 리뉴얼이 되는 부분인데 유저들의 대대적인 피드백을 기반으로 새로 리뉴얼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 그리고 기대가 된다.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뷰가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나와 있는데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보유 IP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하이브가 보유한 IP가 가장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업종 퍼가 30.87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IT 하드웨어 쪽에 엔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 업종퍼가 200 정도가 살짝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엔터 기업 쪽 봤을 때는 업종퍼가 200이기 때문에 네. 12개월 선행퍼가 29.95면은 상당한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 그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기관 순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단기적인 차익 시효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로 확 매수를 하기보다는 23만 원과 22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은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나는 매매를 정말 못하는데 엔터 기업 중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네. 하시는 분들께는 JYP 엔터를 소개를 JYP 드리도록 엔터? 하겠습니다. 소속 연예인, 가수 및 배우 등의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유명한 가수는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 있지랑 엠믹스 등이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발표했는데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 실적만 본다고 한다면 2022년 4분기 대비해서 2023년 4분기는 다소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다 그런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 거의 7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못했다라고 판단 안 하지만 이제 좀 그 과정 속에서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3개월 연속 양봉 나온 다음에 오늘 하루 정도 쉬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접근 타점이 왔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헤비 팬덤들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라이트 팬덤들은 조금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요 매출처의 지분은 헤비 팬덤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고 유한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최근에 스테이트키즈나 트와이스 등의 커리어 하이가 예상이 된다. 안정적 실적을 기반으로 된다라고 하고 있고 옛날에 Y2K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죠. 이 비처라고 볼 수 있는 여자 그룹들이 이제 미국에서 안정적 활동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유한타 증권에서 이런 거죠. 해외에 진출한 아티스트 제가 말씀드린 비처나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 등이 안정적인 공연, 그다음 인지를 통해서 안정적 실적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급 동향은 하이브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최근에 4개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차익 나오고 있지만 저는 안정성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7만 1,000원과 7만 원 사이에서 눌림목 공략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JYP 엔터와 하이브 두 가지 종목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좀 투자하면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으로 엔터주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엔터주 설명을 듣는 중에 저희가 또 체크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한미 쪽의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도 표 대결이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승기를 잡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측에서 제안한 이사 4명을 선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들이 이쪽에 표를 던져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 한미그룹과 OCI그룹과의 이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조금 지연되거나 아니면 결렬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주주총회 결과를 소식을 듣고 나서 주가가 바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소식이 나왔을 때는 10%까지 순간적으로 상승세가 나왔다가 상승 탄력은 지금 약간 떨어져서
한 6%, 7% 내외로 다시 또 올라가네요. 10% 넘게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자, 지금 한미사이언스와 관련된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제안한 사내이사 4명을 선임하는 것으로 소액 주주들이 표를 던진 것으로 그러니까 OCI와의 합병을 좀 반대하는 쪽으로 표가 던져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까지 주가 흐름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한미사이언스는 11% 넘게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확인해보죠. 엔터주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덕호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사실 엔터주 투자했을 때 손실 나더라도 이런 말씀하신 분들 계십니다. 실패하면 한류, 성공하면 수익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종목으로 콘텐트리 중앙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콘텐트리 들고 있습니다. 중앙이요. 사실 이제 엔터 중에서도 이렇게 드라마 그리고 영화 쪽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기업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동안 5년 동안 이제 사실상 적자폭을 빨리 개선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5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OTT 시장 그리고 IP 확보 등에서 굉장히 판매 전략을 좀 다양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스튜디오 룰루랄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작 편수를 작년 19편에서 올해 25편까지 확장할 전망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네. 먼저 OTT에서 이제 먼저 판매를 한 후에 선판매를 한 후에 뭐 이어서 JTBC에서 이제 IP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금 수익화 전략을 굉장히 좀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모두 5대 배급사 중에서는 투자 및 배급 이익은 1위였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달 24일에 범죄도시 4가 또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의 봄 그리고 범죄도시 3 이어서 흥행세들을 좀 더 탄력적으로 받고 있는 콘텐츠리 중앙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주를 확인하면서 콘텐츠 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콘텐트리 중앙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 이렇게 엔터주들의 다음 차례가 오기를 한번 기다리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기 바랍니다.